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6.1 지방선거 선거전을 앞두고 광주시장 후보들이 어제 TV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5명 이상인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의 장현주 후보가 출연해서 지역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출신 장관이 한 명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보수 정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말뿐인 호남 구애론을 실체화하고 구체화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와 같은 이런 상생 공약을 윤석열 정부에 잘 제안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새 정부는 친광주, 친호남 정책을 펼 것입니다. 고층 건물의 층수 제한 완화 논란 등 도시 경관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광주 고층 건물 높이 관리 기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레드마크 존을 지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미래 지속 가능성까지 살펴서 주도권 토론에서는 지방선거와 쇼핑몰, 공약의 현실성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주 후보는 강 후보를 향해 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과열돼서 이와 같은 소용돌이에 정치권이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열되거나 또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시도민들 또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후보는 복합 쇼핑몰 유치가 정부가 나설 일이냐며 주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정 공약 전에 코로나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 대책부터 세웠어야 한다고 봅니다.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강 후보는 장 후보의 공약인 버스 완전 공영제 재정 확보 방안을 따져 물었습니다. 공영제로 전환하면서 그로부터 어떻게 재정을 챙길 수 있을 건지 도로 예산부터 적어도 절반 정도를 좀 깎고 이외에도 장 후보는 공익형 일자리, 강 후보는 스포츠 활력지구, 주 후보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등을 세부 공약으로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 TV토론회는 법정 토론회를 포함해 앞으로 2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등 모두 431명을 뽑는 6.1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민주당 강기정,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등은 첫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각 당의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장현주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와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등도 후보 등록을 하고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장 예비 후보들이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질의 형태로 제안한 노동정책에 대해 대부분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돌봄시설의 지자체 직접 운영 확대,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10개 항목에 대해 질의한 결과 민주당 강기정, 정의당 장현주, 기본소득당 문현철, 진보당 김주업 후보가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치단체가 설치한 복지시설의 상당수는 민간에 맡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여러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사업을 잇따라 따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A복지재단이 한평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한평군립요양원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임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보고해 요양급여 7,7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2019년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요양급여를 더 받으려고 퇴사하거나 해외 출국한 직원까지 일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요양봉사를 근무한 것처럼 집어넣어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무 시간을 속인 임직원 중에는 A재단의 대표이자 요양원장을 비롯해 딸, 동생 등의 가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딸이랑 이사장님이 자꾸 해외 일본이나 제주도나 외국을 방문하신 그 기록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해외에 가 있었는데 네, 출근부에 다 사인을 한 거죠. 업무정지 70일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가 내려졌고 재단 대표와 부원장은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A재단의 군립요양원 위탁 계약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9월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한평군은 부정수급을 한 A재단을 위탁운영기관으로 또 선정했습니다. 재공고까지 거쳤지만 다른 지원자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다 많은 법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차 공고로 전국계까지 확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만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A재단은 이후에도 한평군 복지시설의 위탁운영 사업을 또 따냅니다. 지난 3월 경쟁법인 2곳을 제치고 기존에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에 위탁 사업자로 다시 뽑힌 겁니다. 당시 위탁 공고에는 시설장이 금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평군 해당 부서는 A재단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결격 사유에 형사처벌 전력을 명시해 놓고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100점 만점 중 20점 비중인 공신력 항목의 경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0점 처리한다고 돼 있지만 A법인은 지원한 3곳 가운데 가장 높은 18점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처리가 완결되어서 현재 무리 없이 시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재단은 전 대표의 사망으로 부인인 현 대표가 운영을 맡으면서 행정착오 등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부정수급 처벌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평군 장애인복지팀은 위탁운영 지원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거리에서 나눠주는 무료급식, 사랑의 밥차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현장에 민소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닭볶음과 무나물, 콩나물 무침에 미역국까지 반찬을 푸고 담고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늘 준비한 도시락은 모두 400인분입니다. 자, 오늘 사랑의 밥차가 왔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점심을 먹기엔 이른 시간이지만 동네 공원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원은 도시락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지 2년 만입니다. 도시락은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노인시설도 문을 닫고 집안에서 지내왔던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갑습니다. 가만히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모처럼 나는 사람들 많은 게 좋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먹겠습니다. 지금은 배식 현장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 도시락으로 대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지쳐 있잖아요.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점심을 드시고 또 활기찬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광주 북구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식판에 배식하고 현장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장흥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흥은 동학 농민혁명 4대 전적지 가운데 하나로 장흥읍 석대들에서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싸우다 사망자가 다수 나왔고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 체포 이후에도 항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장산면 장산동 분교장을 재단장한 장산 화이트 뮤지엄을 개관했습니다. 장산 화이트 뮤지엄은 교실 건물에 전시 공간과 수장고 등을 갖췄고 예술가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교육과 창작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공군이 과영면 내로마을을 제4호 치매 안심마을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치매 안심마을로 선정되면 조기 검진과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게 되고 노인 친화적 환경 개선 사업과 안전 환경 조성 사업 등도 지원됩니다. 광양시는 광양경찰서와 읍내지구대 확장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현 읍내지구대 위치와 규모가 주민들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에 있는 농수산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26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4시쯤에는 광주 일곡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20대 친엄마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7살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외부 충격으로 보이는 뇌진탕이 있어서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친엄마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하늘빛이 어두운데요. 기온만큼은 쑥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7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26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전남 남부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곡성과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니까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담양과 화순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이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7도, 보성 25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3도, 완도 24도, 강진과 장흥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될 텐데요. 모레 아침 기온은 다시 11도로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